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인 남학생들이 특히 덤터기를 잘 쓰는 준강간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는 실제로 남학생이 여학생과 술을 먹고 여학생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한 경우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 당사자가 분명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어떤 경로에서든지 여학생이 그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한 남학생이 발생하는 형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로 여학생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했다라면은 자백을 하고 정상변론 위주로 가가지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주력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지만, 합의하에 한 성관계가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몰린다면은 자백을 하고 형량을 낮추는 수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강간은 자백을 한 경우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소년원에 쉽게 들어가게 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은 떳떳이 무죄를 주장하여 무죄 혹은 무혐의를 쟁취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나한테 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죄의 혐의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의 무죄를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법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년사건, 준강간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선임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살핍니다.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여 여학생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엇이 있는지, CCTV가 있는지, 혹은 카드 결제 내역이 있는지 등을 살피게 되고, 또한 사건 관련 전후 메신저 등을 살피게 됩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이런 등을 살펴서 양자의 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우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남학생이 진술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과정에서 조력을 하게 됩니다. 여학생이 어떤 식으로 신고했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이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검사나 형사 등 수사관들이 물어보는 질문에서 여학생의 주장을 유추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대강이 유추가 되면은 앞뒤 정황을 조직하여 여학생의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학생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은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냐고 했을 때 받지 않겠다라고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준강간 사안의 경우에는 앞뒤 정황과 법리적인 모순점 등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변호사도 얼마 전에 준강간 사건의 하나를 맡아서 아주 값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 남학생도 굉장히 억울한 사안이었는데 여학생과 합의하에, 또 심지어 여학생이 원해서 한 성관계였는데도 결국에는 준강간 혐의를 입고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신분이 된 것이었죠. 다만 이 남학생은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한 결과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안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준강간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들이 피의자가 된 경우에는 형사나 검사들이 회유를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백을 하면은 소년 사건으로 넘어가서 전과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준강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백을 하고 정상 참작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같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하고 합의를 한 경우에도 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 수감시설에 수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지르지 않은 범죄라면 내가 나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개의 소년에 불과한 미성년자 당사자로서는 그러한 무혐의와 무죄 주장이 쉽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 두루 능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